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 기대에도 세부 내용의 불확실성과 미국 경기 우려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9% 하락한 25,819.6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9% 내린 2,792.81에, 나스닥 지수는 0.23% 하락한 7,577.5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건설 지출이 감소해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2월 건설 지출이 전달보다 0.6%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치는 전달 대비 0.1% 증가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셋 위원장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천억 달러어치 물품에 대한 관세를 촉발했던 논쟁을 끝내는 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군사훈련은 회담에서 결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유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219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2% 이상 상승하면서 74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빅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대형주보다는 이슈를 중심으로 중소형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바이오 종목들 강세 보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장중 한때 400포인트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일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중국은 오늘 개막하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시장 역량까지 살펴볼 테고요. 이어서 아일랜드 총리가 브렉시트 시기가 6월로 연기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렉시트 진행 상황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함께 시장 상황 살펴볼 테고요. 이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주들 급등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모나리자와 웰크론과 같은 관련주들 급등했는데 함께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투자증권 윤정식 과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어제 이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좀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12월 건설 지출이 0.6% 정도 감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다우 지수가 장중한 때는 4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 속에 상승 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사실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매물이 출회됐고요. 이로 인해서 하락 전환했고, 하락은 뭐 좀 줄이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이 급락한 후에 이 장 후반에 낙폭인 축소하면서 마감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불어 최종 합의안에는 구조적인 무역 불균형 해결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뭐 이런 분석도 부담이 되면서 이 다우 같은 경우는 이 0.79% 하락한 25,81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39% 내린 2,792.81, 그리고 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3% 하락한 7,577.57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낙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장중에 사실은 낙폭이 상당히 좀 컸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부담이 되고요. 뭐 장 후반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부분들은 그나마 좀 위안 삼을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정리를 해보자면 미중 무역 협상 이 첫 번째 이슈를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최종 합의에 다가서고는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협상이 실패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점은 최근 뭐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가 주장을 했듯이 해결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시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최종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구조적인 무역 불균형 해결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식도 이 미중 무역 협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뭐 개별 기업 이슈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2주 전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인슐린 가격에 대한 이 초당적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일라이 릴리가 기존보다 50% 저렴한 저가의 인슐린 제네릭 버전을 발표를 했고요. 2001년에서 2015년 사이 인슐린 가격이 585%나 급등을 하자 미 의회가 조사가 들어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약가 인하 정책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이 의회가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약 바이오 업종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오젠 이 영국의 유전자 치료 회사인 나이트스타를 68% 프리미엄을 부여한 금액으로 인수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나이트스타를 인수를 하면서 그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조금 이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서 그 부담을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락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슐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바이오 업종이 부진을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망 중립성 재개를 위한 법률을 수요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상승했지만 통신업종은 또 부진하는 등 이 망 중립성을 두고도 업종 간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섹터별로는 조금 차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들을 보니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지적 재산권에서 이견이 있던 상황인데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국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양회가 개막이 됐습니다. 현재 경기 부양책이나 감세안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 기업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확실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중국 지표가 분명히 좋지 않고 중국 경기 침체가 거의 눈으로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확인이 되고 있지만 중국 증시는 좋았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한 부양
의지 충분히 강력하다라고 보여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이 종목들 섹터별로 상당히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3일부터 막을 올린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이번 양회에서 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공산당 중국에서는 이 양회가 사실 가장 큰 정책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양회는 정책 자문기구 성격인 정협 그리고 여기에다가 의회격인 이 전인대로 불리죠. 전국인민대표회의로 구성이 되는데 정협은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고 전인대회는 오늘이죠. 5일 개막해서 12일까지 총 3차례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이 양회도 그렇고 전인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의지가 강력히 좀 실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전인대에서는 대규모의 감세안 세부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감세안에서는 최소 1조 3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따지면 218조거든요. 이 국내 예산안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감세안으로 상당히 좀 파격적인 부분으로 나오면서 감세 효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국에서는 이 전인대에서 상당히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규모 감세로 인해서 이 상당한 위축 국면에 빠진 중국 제조업 경기를 살리고 여기에다가 기업들의 업황을 좀 턴어라운드 시키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수준의 이 감세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인 지표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성장에 대한 속도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중국 경기에다가 이 미중 무역 협상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기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정부에 납세하는 사회보장세 비율 이 부분도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인 감세 효과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의 이 로빈싱 모건 스탠리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감세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총 8천억 위안 한 150조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이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고 각 세목에 대한 부가가치 세율이 1에서 2%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이익은 한 2% 정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중국 경기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이 경기 부양책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감세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와 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책 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중국 신화통신에서는 이번 양회의 이 목표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경기 부양, 전체적으로 대외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 살리기에 거의 매진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경제 개혁을 통해서 경제의 이 추진력을 얻으면서 이 중국 경제 내부 안정을 꾀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막 연설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 것 같은데요.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유럽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일랜드 총리가요, 브렉시트 시기가 6월로 연기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도 앞다퉈서 이런 부분들 좀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영국과 이 EU가 만남을 가지면서 좀 합의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보도도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딜 브렉시트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유럽연합 EU와 영국이 5일, 현지 시간 5일이죠. 오늘 만나서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영국의 EU 탈퇴 이 브렉시트 협상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영국도 부담이고 EU도 부담입니다. 이 브렉시트가 6월로 연기될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리오 버라이드커 아일랜드 총리가 내각 의원들을 향해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체적으로 브렉시트가 연기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영국이 3월 29일 아무런 협상 없이 유럽연합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버라드커 총리가 벨파스트에서 내각 인사들과 만나서 말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 버라드커 총리 같은 경우는 이 브렉시트 연기에 훨씬 더 큰 가능성, 영국이 그러니까 이 계약을 맺은 채 EU를 떠나거나 이 시기를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이 브렉시트 그 유럽 선거 부분에 있어서 이 영국이 EU를 떠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부담이 있는데요. 이 브렉시트 일정이 늦춰질 경우에는 영국은 오는 5월에 있을 유럽 의회 선거에 참가하는 등 상당히 좀 복잡한 정치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영국이 5월 이후에도 EU에 머무른다면 EU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이 5월 이후에도 머무른 5월을 기준으로 지금 이 연기를 요청을 한 게 6월까지 연기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5월까지만 머물게 된다면은 유럽 선거를 조직하는 게 이 EU 안에 포함이 돼서 유럽 선거를 조직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연기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쪽으로는 나오기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EU 쪽에서도 상당히 이 안전한 명확한 그런 조항 같은 경우들을 보여주면서 이 EU에서는 호의 그리고 선의를 보증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브렉시트는 전체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거든요. 이 백스톱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돌파구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졌는데, 백스톱이란 것은 이 아일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국경에 국경을 통과할 때 이 통행 그리고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뭐 이런 하드보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항인데요.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도록 규정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영국 의회에서는 영국이 관세 동맹에서 일반적으로 발을 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합의안을 부결 처리했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이 돌파구를 찾아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영국에서도 이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를 조금 연기할 가능성 보여지고, EU 쪽에서도 좀 더 명확한 이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을 보증을 하면서 이 브렉시트를 어느 정도 연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약 20분 전에 좀 속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함에 따라서 추가 차입을 중단하는 비상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측에서 6월 5일까지 채권 발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전일 미국 증시 분명히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급락을 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 낙폭을 좀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분명히 근데 좋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북미 회담에서도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도 아직은 명확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고요. 중국 경기는 이 부양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적으로는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고, 이 정책 협상이 있어요. 미국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아직까지는 좀 큰 폭으로 좀 좋은 모습들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소폭의 약세 정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전처럼 큰 폭의 그런 낙폭이 많이 크게 자리하거나 후반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요즘 황사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아마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한 것이 오늘이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목이 따끔따끔거리는 현상을 저도 느낍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한층 더 유념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주식시장의 흐름이 또 건강관리에 또 굉장히 중요한 한몫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제 본격적인 3월입니다. 꽃피는 춘삼월이 있다는 소식이 들을 정도로 올해는 이 미세먼지와 황사가 아주 유행하고 배기가 어려운
대기 환경이 굉장히 최악의 상황을 마주들고 있습니다만 이 화훼 시장에는 올해 아주 꽃들이 만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예전보다 날씨가 더 푸근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들이 주식시장에도 좀 이 봄처럼 만개했으면 좋겠는데 이 주식시장은 여전히 검은 먹기울음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시장은 여러분에게 투자자분들에게 길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길을 묻다는 표현은 많은 수익가들의 단골 이슈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식 투자는 인생살이와 똑같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도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식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자, 상대방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시장을 바라보는 역지사지 투자 전략을 언급해 드린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투자자들로부터 길을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이 과연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하락으로 들어갈지 그 길을 묻는 그런 과정이 금주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가격이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주가가 계속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보니까요, 갤럭시 S10의 개통량이 전작의 80%도 못 미친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더라고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반도체 논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시가총액 1위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가 미치는 국내 수출 산업계 전반적으로 영향은 거의 지대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의 국내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30%대 육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만큼 국내 반도체 업황 영향, 그리고 그에 따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도 우리나라 수출을 호조를 보였어요. 그런데 다분히 반도체 영향이 크다 하는 점은 여러분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연초부터 이 반도체에 대한 고점 논란, 그리고 미래 시장에 대한 가격 하락 여파로 인해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지속적인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 1월 달에 4조 원 넘게 국내 시장에서 매수를 했는데 대부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업종 대표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과연 외국인 투자들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초미의 관심인데 이제는 국내 기관의 승리 쪽으로 가닥이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 지난 1월과 2월 달 약세장 속에서도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3월 달 들어서면서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지난 2월을 마무리했던 2월 28일에 이어서 3월의 첫날 개장일이었던 어제 3월 4일 이틀 동안 무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400만 주에 육박하는 엄청난 매도율을 보이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마저도 국내 반도체 산업을 떠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틀 동안 400만 주에 가까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보인 것은 가장 큰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자, 지난달 말에 중국 A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MSCI EM 시장,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프로를 5%에서 기존 5%에서 20%까지 연말까지 올리겠다는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매도한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자, 연초에 매수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던 불안감이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로 이어진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부 혹자는 이 반도체 가격 하락을 이미 예상했던 것이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따라서 이 반도체 가격을 포함한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은 제시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역시 이머징 마켓 시장의 중국 A주의 추가 편입 그리고 반도체 가격 하락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주가적으로도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난
그 연초에 지난 1월달 초에 1월 4일 날이었죠. 장중 저점 36,850원, 4만 원대가 붕괴됐다가 자 이번에 지난달 말에 47,0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어제 종가는 44,000원대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4만 원대 초반에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상승 전환까지 주도주로 부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그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아까 전에 출근하면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사님 복장을 보면 정말 봄이 왔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최근에 좀 미세먼지 때문에 좀 불만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당연히 움직였고요.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참 열받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장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열받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어제장의 모습을 보면서 열이 확 받았거든요. 왜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주식 투자에 손해봤을 때 아니에요. 뭐냐면 남들은 다 수익을 낸다고 좋아하는데 나만 손해볼 때. 이때 가장 열받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오늘 말씀드리냐면 어제장에서 동남아 시장을 제가 크게 얘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접한 일본 니케이 지수 급등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상해 종합 지수도 급등했습니다. 자,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최소한 기본을 해줘야 되는데 어제 국내 시장은 떴다가 상승 출발했다가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국내 주식시장에 뭔가 체질적인 문제가 있구나. 제가 30년 동안 주식시장에 몸을 갖고 있는데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불안한 느낌을 갖습니다. 아침이라 제가 긴 얘기는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대한민국 이 주식시장, 특히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이거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내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뭔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자 미세먼지 이것 또한 열받는 일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보면서 이렇게 대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이 정도 미세먼지를 보면서 중국이 이 정도 대기 오염 환경을 악화 현상을 보인다면 중국이 우리나라 정부한테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이 받는데요. 어쨌든 이 미세먼지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정부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은 대책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걸 그냥 주식시장을 그대로 이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경험해 보면요. 정부 정책에 반하여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산업계 동향에서도 이 미세먼지, 대기 환경 관련된 주가들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 썼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답답해가지고 얼굴에 크림도 잘 바르지 않는데 썼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스크, 공기청정기, 그리고 정화기 관련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웰크론을 포함해서 안국약품이라든지 크레인 사이언스, 모나리자, 캐시코트랩, 50 이런 주들이 크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기 오염, 환경 관련주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여러분 한번 체크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자 기상청에서 워낙 대기 오염이 심각하니까 이제 중국이 추진하겠다는 인공 강우를 추가 실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인공 강우 수혜주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상청과 환경부에서 인공강우 추가 실험을 발표함에 따라 세계 1위 인공강우 업체가 WMI라는 업체인데요. 이 WMI를 국내 기업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MOU도 이미 체결했죠. 그래서 한류 AI 센터라든지 한류 타임즈, 나노매틱스 같은 종목군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죠. 저는 국내에 유행하고 있는 테마주라든지 이런 그 관련주들은 그렇죠. 뉴스에 나오는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때 발표되는 시점에서. 자, 지금 한류 AI 센터라든지 한류타임 나노메딕스를 주가를 보면 아직까지 바닥 국면이에요. 주식 투자는 여러 투자자분들 하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예, 시작하는 것을 보고서 확인한다고 본다면 매수 관심권을 가지고 있다가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렇죠? 바닥에서 최고 싸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1단계 상승한 이후에 그때 매수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도 진짜 어렵습니다. 주식투자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말을 계속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포인트 먼저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역시 국내 주식시장은 선수답 증시죠. 외국인 투자가들, 국내 기관 투자가들, 소위 말하는 큰 손세력들이 매수해줘야지만 주가는 갑니다. 자, 그중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노딜이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폭락한 건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 시장은 발표된 시점에 조정받다가 그날 오후에 회복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장에서 다 회복됐습니다. 오히려 급등했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대한민국 증시만 연속 이틀 아주 폭락하는, 일부 대북 관련주들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들의 동행을 할 수 있는 것, 원달러 환율 동행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1110원대 지난주에 주초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주 말에, 그렇죠? 2월을 마무리 짓는 2월 18일 날 환율 시장이 다시 상승했죠. 어제 20전 상승하면서 1124원, 9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직은 좋습니다. 1110원대에서 움직이면 더 좋다는 말씀 드렸죠. 환율 시장 움직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그날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 아주 우습습니다. 어떻게 우습냐? 오늘 조정받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아주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달 말 27일 정도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커다란 합의를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도 상승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급락을 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건축 그 건수가 제가 한번 도표를 한번 볼게요. 미국의 건설 지출이 0.6% 감소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 예상치는 한 0.1%에서 0.2% 상승을 예상했는데 예상치와는 완전히 반대되게 나타났죠. 그로 인해서 빠졌답니다. 그런데 참 묘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예상치보다는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1.6%나 급등했습니다. 계속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게 무슨 말씀 드리자고 하냐면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니까 좋지 않은 소식을 보도하면서 경제 지표가 안 좋대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으면 어떻게 나오냐?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의 예상치보다는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크게 상승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미국 경기도 보면은 호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급등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도 약세 국면을 보였던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그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부 테마와 종목별로는 매수 타이밍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앞서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죠. 중국 양회 전인대와 정협이 열립니다. 이 정협은 이미 3일부터 시작이 했고요. 전인대는 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양회를 필두로 해서 중국이 경제 성장에 대한 침체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이거 주식시장 호재를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번 주에 22일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유로존,
영국 브렉시트 여파로 인해서 ECB, 유로존은 어떤 통화 정책을 구사할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통화 이거 긴축이 아니라 이제 통화 완화 쪽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베이지 세계 노트가 발표된다는 베이지북이죠. 자,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베이지북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과연 거기에는 향후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담긴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말에 좀 금요일에 고용동향이 발표돼야 되죠. 이 고용동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번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앞서서 살짝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시간 전에 언급해 드렸죠. 코스피 시장으로 기준 얼마? 2,300포인트 맞죠? 코스닥은 얼마? 770포인트. 돌파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못했어요. 그러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주는 종목별로 여러분 투자 전략과 매매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올라올 때 매도했다가 빠질 때 매수하는 이게 단기 매매 전략이 가능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단기 매매 전략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는 단기 매매 전략 또한 염두에 두는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상승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봐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지난주까지는 상단을 정해드렸죠. 이제 하단입니다. 코스피가 2143포인트. 어제 코스피가 2190입니다. 그럼 약 한 47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어요. 2143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상승 기조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716포인트입니다. 어제 코스닥은 얼마죠? 코스닥 지표가 748입니다. 그럼 748에 716이라면 얼마입니까? 약 32포인트 정도, 3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추세 이탈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탈이 돼서 깨지면은 당분간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걸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체크되기 전까지는 상승 마인드 전략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락할 때 매수 전략은 가능하다. 어떤 종목을 사느냐? 말씀드렸던 가치주와 실적 후전주 역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자, 제약과 바이오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약과 바이오들이 눈에 확 띄었어요. 왜? 다른 종목 다 조정받는데 제약과 바이오가 급등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제약과 바이오를 언급할 겁니다. 오늘 제약과 바이오 상승한다고 한번 매도했다가 그렇죠? 오늘 오후장이나 내일장에서 매수하는 전략 또한 가능합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화학주. 역시 이들 종목군들이 지금장에서 테마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